이제 며칠 뒤면은 정확히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그동안 추진해온 외교안보 분야의 결과를 자료는 이미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는 한 5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분석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 그리고 영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 정권 간의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강국 그리고 책임 있는 기여, 소프트 파워 강화로 우리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의 국제적 지지를 견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드물게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개발, 인프라,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이런 분야에서 많은 개도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K컬처가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매력을 발판 삼아 협력, 설득 외교에 지렛대로 10분 활용하고 또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전략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주요 문서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필두로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협력 구상 이렇게 글로벌 전략과 맞춤형 지역 협력 전략을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작년 5월에 한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6월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주요 지역과 국가별로 우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보고 앞으로 기존 협력 파트너들과 보다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부터는 양자, 다자 회의 계기에 중남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순방 외교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개방성을 지닌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10분 수렴하면서 대내 대외 정책을 짜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평화 애호국이 많고 굳이 분쟁에 끼어들려면 평화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방적인 나라는 혁신과 창의가 보장되기 때문에 선진국가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과 함께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호혜의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중동 국가들은 다소 이념, 체제 그리고 국내 제도가 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국제 규범 기반 질서 하에서 서로 호혜의 정신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연대를 통해, 특히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복합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 핵협의 그룹을 창설했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전략사령부 그리고 미국의 전략사령부를 서로 연계해서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원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핵과 재래식 능력을 통합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혁신 4.0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드론전, 전자전, 심리전 등 현대 복합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전장 능력에 대비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를 통해서도 우리 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북 미사일 감시 정보 공유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한미일 3국 그리고 다른 우방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훈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토,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스 이런 다자간 협의체들과 우리나라와의 정보 그리고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와는 전장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오코스와는 필라2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미일 간의 정보 협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미 영어권 국가들, 특히 파이브 아이스들과 정보 사이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도모하고 그 이후 평화 정착 과정, 재건 과정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서양 안보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한반도, 인태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기여로 순환되도록 유럽,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일즈 경제안보 외교입니다. 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마주한 국제 환경은 북핵 위협에 더해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각종 분쟁으로 말미암아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은 국제사회의 진영 간 대결을 격화시켰고 안보는 물론 경제와 첨단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제로섬의 배타적 경쟁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자원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온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개방된 경제 환경과 에너지, 전략, 물자의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211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전방위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 853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상당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서 투입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50 이상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과 군사 이중 용도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 우리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적극 기여하게 됩니다. 또 방산과 첨단 기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맺은 반도체 동맹,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의 교두보 확보 역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원전, 방산 수출, 그리고 방산의 수리와 정비,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보다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바이오, 퀀텀과 같은 미래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제외 공관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켜서 상호 연계 협력을 체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인 MSP 광물안보 파트너십에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는 1년 임기로 의장국 역할을 수임 중에 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핵심 기술 경쟁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에 한미일 신기술 보호 네트워크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법제를 연구하면서 법 집행 협력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잘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통일 이해 및 교육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잘 환기시키고 그 개선 노력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면서 관련 개인과 기관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대북 정책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면서 남북 대화에 열린 태도를 견지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항상 열어두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통일 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취약한 선언적 합의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주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자유, 평화, 번영의 뿌리를 공고히 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도 하루속히 빈곤과 억압의 철권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일부 역할을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보실 1, 2차장의 역할을 상호 교대하였습니다. 1차장은 전략, 외교, 대북 문제를 총괄하면서 외교안보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처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보 2차장실은 국방안보, 방산, 보훈 업무에 집중하면서 위기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3차장은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산업, 경제, 기술, 과학, 원자력까지 담당하는 많은 부처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상호 조율된 대외 외교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 방산, 수주, 기업들이 직접 나서지만은 해당 국가들이 국책 사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들 경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상 외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충분한 정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와 기업과 개인들이 원팀을 이루어서 협상에 나서야 될 때도 많습니다.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정부, 기업, 일상생활의 주요 공간이 사이버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사이버 심리전도 치열합니다.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사이버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빈곤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AI, 디지털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일반적인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따라서 AI, 디지털, 사이버에 있어서 충분한 국제 협력을 이루려면 상대방 나라에게 개발, 인프라, 교육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서로 연동된 협력을 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감안해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청년들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증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가꾸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이 한미 동맹으로부터 더 큰 기회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